네, 그동안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여러 가지 설이 많았던 분이죠. 김황식 전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 열차에 막바지로 탑승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멋진 서울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들었다는데요. 앞으로 있을 당내 경선과 본선에 대한 대비책은 뭘까요? 또 서울시에 대해서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을까요?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편의상 김황식 전 총리에 대한 저희들이 부르는 호칭은 총리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었다고 합니다. 저희 스튜디오는 일찍 오셨는데 출마 결심이 좀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그 가운데 서울시장 시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예. 또 나름대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준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목표 이런 것을 정확히 제시를 하면은 그렇게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늦은 만큼 더 열심히 2배, 3배로 뛰어서 시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예. 뭐 출마 선언하시면서 내세운 구호가요. 바른 행정, 다른 시장, 멋진 서울입니다. 예. 멋진 서울 어떤 예. 서울일지 좀 기대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제가 바라는 바는 네. 서울 시민들이 모두 함께 통합하고 화합하는 그런 서울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일상이 안전하고 편리한 서울시를 만들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지 체계를 갖춘 그런 서울시를 만들겠다. 뿐만 아니라 예. 서울이 샹하이나 도쿄나 싱가포르하고 경쟁해야 되는 예. 국제 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고 네. 또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글로벌 서울로 만들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우러져서 저는 멋진 서울이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경선에 뛰어드신 분들 다른 후보에 비해서 예. 좀 늦게 뛰어든 것 중에 하나,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좀 뭐 출마 결심이 늦었다. 그래서 그 설전을 요구하는 중에 네. 굿바이 히트, 역전 네. 굿바이 히트를 네. 치겠다고 했는데 예. 자신 있으십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예. 자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예.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뭐 저를 이제 잘 모르시는 시민들이나 당원들이 많지만은 제가 다양한 40여 년에 걸친 국정 경험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행정 능력 이런 점들을 잘 이렇게 설명드리고 네. 마음을 얻으면은 분명히 어느 누구보다도 본선 경쟁력이 있는 네. 후보라는 것을 인식하실 거고 또 평가를 해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저는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좀 껄끄러우실 수도 있지만 네. 이 질문 빼놓고 갈 수 없을 예, 예, 것 같습니다. 예, 박심 예. 얘긴데요. 뭐 지난 이명박 정권 때 이어서 또 예. 박근혜 대통령께도 예. 신임을 얻고 있기 때문에 해서 나온 말인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있는지 네. 이건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다. 예, 네. 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네. 뭐 이명박 대통령 밑에서도 열심히 했고 네. 또 제가 물러날 때 참 총리로서 무난히 잘했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뭐 친박, 친이 관련 없이 많은 분들이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행정의 모습 그리고 바른 정치를 위해서 김 총리 같은 분이 한번 나서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권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나선 것과 박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혹시 뭐 그 박근혜 대통령과 친하세요?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전혀 사적으로 친한 관계는 아니고요. 예. 네. 뭐 공적으로 이렇게 업무상 몇 번 뵌 적이 있을 정도지 뭐 전혀 친한 관계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좀 딱딱한 질문은 잠시 뒤로 예. 미루고요. 네. 저희들이 사진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아주 재밌는 그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요? 어떤 사진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그 운동 좋아하십니까? 운동 총리님? 좋아하죠.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예. 농구를 농구 하시는데요. 하시나요? 저 폼이 예. 죄송한 표현입니다. 뭐 일반적인 장난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마추어 폼이 아니라 네. 상당히 갖춰진 폼인데 저 언제 사진입니까? 저게 아마 2년 정도 전에 사진일 겁니다. 제가 예. 모교를 방문해서 예.
특각을 하고 광주에 있는 예, 광주 제일고등학교 예. 특각을 하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모교 후배들하고 편을 갈라서 이렇게 직접 농구를 하셨어요? 예, 농구를 했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네. 중고등학교 때 농구 선수로 뛰셨다고요. 예, 물론이죠. 농구 선수도 했고요. 예. 또 고등학교 때는 배드민턴 선수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좀 예. 스포츠에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어떤 포지션으로 뛰셨어요? 예, 주로 이제 포워드. 포워드, 공격수. 예. 예. 네.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입시 준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예. 그 저 전남 체육대회에 출전하느라고 공부를 좀 등한히 해서 대학을 한번 떨어졌잖아요. 예. 네. 그러면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농구 선수를 하셨던 거예요? 저 중학교 때 본격적으로 농구 선수를 했고요. 예?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배드민턴 선수를 하고 예. 네. 이제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예. 전남체육회에서 예. 광주일고는 반드시 이번에 농구팀을 만들어서 출전해라. 추천해라. 무조건 그렇게 나와라. 예,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바람에 학교에서는 그러면 중학교 때 운동했던 사람들을 네. 급조해가지고 예. 팀을 만들어서 한 두세 달 운동을 해서 시합에 나가서 그때가 고3 때인데요. 고3 때입니다. 대학 입시까지 좀 예, 미루셨다는 예. 얘기를 예. 들었는데요. 예. 그해 서울 대학 입시 어떻게 되셨어요? 서울법대 떨어졌죠. 아이고. 한 석 달 공치니까. 아이고 전남 대표로 뛰시느라고. 예. 고3이. 예, 고등학교. 아이고, 이거 대표 참. 뛰느라고. 대입까지 미룰 정도로 예. 스포츠를 사랑하셨군요. 그때 철없었는데 네. 생각해 보면은 예. 그것이 오히려 저한테는 더 좋은 전화 이복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대학을 한번 떨어져 놓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재수 생활하면서 예. 네. 소속감이 없이 정말 외롭고 쓸쓸한 마음으로 지내는 가운데 예. 네. 그러한 심정들을 이해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많이 낙담해 있는 예. 네.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됐고 그리고 언제든지 주어진 순간순간 네. 성실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좋은 교훈을 얻어서 저는 긴 인생을 두고 보면은 그게 오히려 참 덕이었다. 그해 1년 덕이 됐다. 정도는 예,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법대 합격하시고 예. 사법시험 합격하시고 연수원에서는 또 수석도 하시고 예. 이 공부가 쉬웠습니까? 농구가 쉬웠습니까? 차라리 공부가 더 쉽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네. 울보 총리라는 별명이 있으세요. 네. 저희들이 앞서 사진을 전에 잠시 사진이 보여드리긴 잠깐 했는데 나갔었는데요. 몇몇 그 공식 성상에서 눈물을 잠깐 보이는 눈물을 보이셨어요. 장면이 저희들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죠. 네. 자, 요 사진인데요. 파독간호사 얘기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던 2010년 국회 인사청문회 네. 이 독일의 판사 재직실에 FJ 예. 시절에 가셨었죠. 예. 그때 그 어려운 심경을 다시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리셨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은 한인학교 한인학교 학예 학예회 비디오를 때. 보면서 이 네. 파라과이에서 예. 눈물을 흘렸던 모습입니다. 네. 그 이렇게 공식 행사장에 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는 게 이게 가식적인 눈물이 아니에요. 보면. 네. 그래서 저희들 하나만 더 보도록 하죠. 바로 이 사진인데요. 그 연평도 포격도발 1주기 추모 행사 때 옆에 계신 분이 우산을 받쳐준다고 했는데 우산 필요 없다.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왜 우산이냐라고 하시면서 40분 동안 비를 네. 맞으시면서 눈물의 추도를 하셨습니다. 이 남자는 평생 3번 울어야 된다는데 이때 3번 눈물을 몇 번 보이신 울으셨어요? 거죠? 많이 네. 우셨네요. 가끔 웁니다. 네. 최근에도 울었습니다. 언제 예. 좋습니까? 제 가족들 선거 출마하고 관련해서 네.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예. 또 제 뜻은 조금은 다르고 해서 예.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답답해서 예.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누구에게 제일 미안하셨습니까? 아니 가족들 전부죠. 제 아내나 예. 아들, 딸 예. 제가 남매를 두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네. 근데 저희 딸아이가 그쪽에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딸아이가 굉장히 못마땅해요.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네. 항의를 하고 예. 이제 그래서 여하튼 가슴이 답답했는데 제가 떠나올 때 공항에서 네. 카드를 하나 썼다고 그러면서 따님이요? 따님이 카드를 주면서 예. 한번 읽어보라고 뭐라고? 어떤 그래서 내용이던가요? 읽어봤더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항의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기도할 테니까 아빠의 뜻을 꼭 이루어달라. 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카드를 써서 주길래 그걸 보고 내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고맙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지금도 울컥하시는 것 아닙니다. 같아요. 지금은 아닙니다. 세 번만 우시고. 따님이 그 반대하는 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왜 그동안 공직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셨고 국가를 위해서 그만큼 일했으면 됐지. 예. 왜 또 선거 나가셔서 가족 편히 사시라. 예. 이제 정말 아빠가 그동안에 공직생활 한 40년 하면서 하는 그 애를 썼으니까 이제 좀 편히 공직생활 40년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습니다. 정말 살얼음 걷는 것처럼 모든 행실이나 처신에 조심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따님께 뭐라고 설득하셨어요? 예? 아버지가 서울시장에 나가야 되는 이유 따님께는 뭐라고 설득하셨습니까? 그랬어요. 제 주변에서 네. 다 나라를 사랑하고 서울시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다양한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봉사를 하고 또 실제로 승리를 해서 여당이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해서 제가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심정이 되니까 예. 내 개인을 생각하면은 가족을 생각하면은 네 말이 100번 옳지만은 그러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그 요구라든지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피할 수는 없다. 예. 저는 그렇게 딸에게 설득을 했더니 예. 딸은 뭐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그 정도 일했으면 됐지. 알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예. 결국은 우리 딸아이가 그렇게 아빠한테 사죄를 하면서 용서를 잘해보도록 이렇게 했는데 저는 딸아이한테 그리고 제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고 또 지금은 잘 이해를 하고 도와주고 있어서 네.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족들이 응원하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새누리당 내에서 다른 후보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대표적으로 정몽준 의원, 이해훈 최고위원이 있는데 이 의원들과 비교해서 장점, 나만의 강점 어떤 거다? 뭐 간단히 얘기를 해주신다면. 말씀드리죠. 네. 서울 시민들을 조사해 보면은요, 어떤 서울시장을 원하느냐, 네. 정치가형이냐, 뭐 경제 전문가이냐. 그런데 한 70% 이상의 시민들이 행정가형 전문 행정가형 시장을 원합니다. 제가 그 컨셉에 맞고요. 예. 그리고 저는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를 하는 동안에 3번의 혹독한 인사검증, 그것도 국회의 동의를 그렇죠. 요하는 인사검증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남 출신으로서 그 지역 화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점을 제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또 중앙정부하고 잘 협력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가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점이 제가 다른 후보보다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 현안 중에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그 용산 재개발과 관련된 뭐 그런 질문도 있고요. 그 저희들이 시민들의 네. 질문을 직접 여쭤봤더니 또 그런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궁금한 점. 네, 장동혁 김황식 대표가. 총리에게 궁금한 점 예, 제가 어제 네, 나가서 네, 들어봤거든요. 네, 함께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황식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정몽준 의원은 용산 재개발을 다시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전임 시장 하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이 났는데 김황식 전 총리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고 박원순 시장과 구분되는 그런 정책적인 보관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용산 재개발 해법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용산 이제 재개발 사업이 실패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이런 결과입니다. 지금 그게 좌절된 지 얼마가 안 됐는데 지금 다시 바로 시작한다 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논란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실패된 원인을 철저히 분석을 하고 네. 그리고 도시계획의 틀을 짜고 그리고 이해관계자인 코레일 측과 예. 또 주민들의
의견들을 잘 취합을 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지 예.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나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검토하고 다시 챙기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예. 당장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논란을 하면은 문제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꼬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네.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더 많은 질문을 준비를 했고 드리고 싶은데 네. 다른 후보와의 형평성 때문에 시간 예. 제약상 예. 여기까지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서울시장 새누리당 경선 후보 김황식 후보 전 총리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